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 이론과 관련된 네 번째 수업 시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들의 이제 계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수가 실수가 되든 허수가 되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차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론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4차를 좀 방정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4차가 된다면 근이 일반적으로 4개가 되겠죠. 4개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좀 있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최고차에 대해 그 다음 차수 이렇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 그 다음에 2개씩 열심히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근이 4개 되니까 곱하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관계 이렇게 제곱차에 그 다음에 2차 이런 관계. 그 다음 3개씩 열심히 곱하기 하게 되면 그 다음식 관계. 그 다음 4개 왕창 다 곱하기 하면 그 다음 관계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대로 좀 나오죠. 그러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규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이 곱해준 개수가 홀수개이면 마이너스, 그럼 짝수개이면 플러스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4차 방정식을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뭐 이런 형태이고 좀 전개한식하고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좀 마이너스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한 개씩 형태가 되겠으면 이제 음수가 되겠고, 2개씩 곱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3개면 이제 음수가 되겠고, 4개면 또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자, 근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마이너스, 짝수개이면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 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관계를 보게 되면 분모는 무조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지금 한 개가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장 높은 차수예요. 이게 지금 3차가 되는 부분들, 2개가 됐을 때는 2차. 그럼 2개하고 2차하고 곱하면 다시 4차가 되죠. 3개가 됐을 때는 또 다시 1차 이렇게 되거니까 좀 이게 그래서 자, 근의 개수를 좀 차수로 생각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모자란 차수만큼 차수에 대한 이제 개수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차, 3차, 2차, 2차, 3차, 1차 개수 이런 식이죠. 4차의 상수 이렇게 좀 처리되는 부분에서 실근 개수 자체를 제 차수로 좀 생각을 하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판단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시 좀 더 예를 들어서 3차식을 보게 되면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세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홀수계니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 a분의 b 이렇게 이제 2차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짝수계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수 2차에다가 뭐 여기 이제 1차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서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됐습니까? 차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일반적인 틀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2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우리가 이제 좀 이 풀이를 이론을 공부해가면서 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근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중학교 때랑은 달리, 중학교 때는 뭐 근을 뭐 주어진 시계에 뭐 대입해서 풀고 뭐 이런 형태들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풀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해서 우리가 좀 고등학교다운 그런 풀이를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2차 방정식이니까 근 2개 당연히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과 계수의 관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실제 문제 풀이에서 두 근의 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질문 던지는데, 이걸 또 일부 교재를 보게 되면 또 공식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공식 형태는 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곱셈 공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문제 풀이를 좀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좀 하나만 생각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조금 더 이제 변형된 것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쉽게는
이렇게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근이 알파 베타 됐을 때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하는 그런 2차 방식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이제 요거 두 근을 또 합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온 결과에다가 부호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겠습니까? A분의 B 처리해야 되겠고 뭐 곱을 하게 되면 뭐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A분의 C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2차항의 개수 부분, 1차항의 개수 부분들의 부호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위의 식 가장 기본적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이런 걸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수를 좀 제가 좀 거꾸로 썼거든요. 맨 처음 주어진 개수가 A, B, C 이렇게 되는데 C, B, A 이렇게 쓰는 이런 식들이 좀 나왔을 때 자, 이건 과연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개수가 이렇게 좀 역수가 돼가는 겁니다. 맨 처음 주어진 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파 이렇게 처리됐다고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C는 0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제곱분의 C 이게 좀 성립하는데 이 식은요. 거꾸로 이제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에서 이렇게 써놓고 이곳에다 알파분의 이렇게 집어넣은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수가 거꾸로 써지게 되면 이제 역수 형태가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운 두 가지 이론들을 좀 결합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수가 좀 거꾸로 돼 있죠. CBA 이런 순서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이렇게 좀 개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부호가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붙어야 되는 이런 이론까지. 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좀 이론을 좀 확장시켜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됩니다. 라는 이론까지 우리가 좀 학습을 해두면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이꼴 제로 이건 그런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X 제곱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KBX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K 제곱 C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뭘까요? 근 자체가 K배에 되는 거죠. K 알파, 뭐 K 베타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제 K배에 되는 거겠고 곱하면 이제 K 제곱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식이 좀 변형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공부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려운 까탈스러운 것까지 되는데요. 사실 뭐 그런 이제 이론적 배경에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좀 식변형하는 거 좀 더 살펴보고요. 우선적으로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마이너스 붙인 거 하고 역수되는 이런 형태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해서 약간의 좀 변형된 것까지는 대체할 수 있도록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근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됐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이제 PQ 이제 뭐 계산이 좀 나왔다고 해주면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좀 2차 방정식 근이라고 생각해주면 전개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뭐 이 값 자체가 좀 PQ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식 형태가 되겠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방정식하고 방정식 주어질 때 근을 구하는 거하고 관계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좀 써먹을 수 있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근과 관련된 얘기가 돼 있을 때 뭐 근을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식하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는 이런 준비 이런 부분들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확실하게 이론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좀 식 변형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근 형태에서 하고 주어진 함수식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좀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론들이 좀 더 근본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2차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좀 성립하는 건데 주로 이제 우리가 좀 풀이를 이제 주로 2차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2차에 나중에 좀 잘 적응해 가야 되겠습니다. 뭐 방정식 자체를 좀 달리 해가지고 뭐 fx라고 놓게 되고 뭐 눈형 형태의 이제 방정식이 되고요. 근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는 다시 생각하게 되면 f 알파는 0, 뭐 대입해주면 f
베타는 0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 됐을 때 이렇게 좀 새로운 근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fx 플러스 p는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된다면 요 가로 안 자체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알파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 있으니까 x 값은 뭐 좀 더 식을 더 쓸까요? 뭐 간단하게 좀 더 식을 좀 쓰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p는 이꼴 알파 이렇게 생각하면 x 값이 알파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거든요. 베타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근 갖는 식은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새로운 근은 알파 마이너스 p, 베타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을 갖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습에 돼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시 또 이 식을 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f p분의 x는 이꼴 0이 됐을 때 이 p분의 x 자체를 알파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근 x라는 것은 알파 p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근 모양 형태는 원래 근에다가 이제 p배에서 이제 곱하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역수 형태가 됐을 이런 근을 갖는 방정식은 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이제 개수가 역수가 되면 좀 식이 이제 이렇게 좀 개수가 좀 거꾸로 된다라고 했는데요. x분의 1점 대입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개수가 역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개수가 순서가 좀 바뀌는 그런 식이 된다라고 좀 써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풀이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하다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x 플러스 b 이런 것을 뭐 새로운 근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론이라서 그냥 알파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뭐 기존에 이제 알파 이렇게 돼서 여기 이 근이 이제 알파 프라임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런데 그냥 알파 프라임 하지 말고요. 그냥 x로 좀 구해가면은 자, ax는 이꼴 알파 마이너스 b가 되겠고 x라는 곳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근 모양 형태가 좀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자,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높은 문제 형태의 변형들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거 좀 이곳에서 좀 확실하게 이론 학습을 좀 해서 우리가 좀 2차 방정식 하게 되면 맨날 두근합 두근곱 이것만 득 알고 겨우 이렇게 좀 방정식 만들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이렇게 변형된 식들 이론적 배경들을 좀 학습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해가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켤레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켤레라는 이 말은 짝을 이룬다라는 얘긴데요. 짝을 이룬다라는 얘기인데 뭐 아무 때나 짝을 대는 게 아니고요. 유리계수일 때 이렇게 이제 무리수가 나오게 되면 p 마이너스 루트 q 이런 부분들도 근이 된다. 뭐 실수계수일 때 p 플러스 qi 이렇게 좀 복소수가 나온 거죠. 그럼 p 마이너스 qi도 근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식 근의 공식에서부터 다 비롯된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만약에 첫 번째 이론처럼 계수가 유리수다라고 해주면 유리수 계수가 되어 있는데 뭐 근의 루트가 나왔다. 루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위쪽 이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근 종류에는 루트 앞에 이제 플러스인 종류 마이너스인 종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계수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을 때 i가 나온 부분 역시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루트 부분들이 마이너스 형태가 좀 루트 안의 값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복소수 i가 좀 허수 i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또 역시 그 앞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 조건이 곧 켤레근 조건을 좀 매치업시켜 주는 내용이니까 문자 조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론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두 근 관계가 이렇게 뭐 실수비가 된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 알파 베타 놓던 것을 이렇게 지금 OK 3K 뭐 하긴 뭐 5알파 3알파 이렇게 놔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 B가 이제 5대 3이 되도록 놓고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근의 차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두 근 차가 3이다라는 이런 이론에서 이제 곧바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몇 배가 됩니다. 좀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위쪽에서 또 뭐 켤레근을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2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것이 아니라 2 플러스 루트 3에 다른 근이 하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곳에 유리계수라는 이런 조건이 붙게 되게 되면 당연히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형태 이제 두 개의 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조건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근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이제 근위 공식에서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값인데 이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풀리는 거니까 근이 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좀 학습을 좀 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0이 되면 중근, 0보다 작으면 뭐 실수가 없는 거니까 허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오게 되면, 이론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실근의 이제 부호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실계수 2차 방정식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이제 같은 보다라고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보일 때는 뭐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양수 음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두 근이 양이니까요. 뭐 당연히 이제 판별식 부분들은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사 항목이죠. 양수 음수 이제 아니까 두 근의 합 곱했을 때 부호들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호일 때는 뭐 또 먼저 판별식에다가 두 근의 합에다가 두 근의 곱 이런 항목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두 근 합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그냥 서로 다른 부호 다른 조건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못하고 이 부분들은 0보다 작다 조사하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a분의 c에서 0보다 작다가 되게 되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0보다 크다가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이제 알파바이 두 근의 곱만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곳에다가 또 다른 조건 음근 절대값하고 양근하고 이제 절대값 이렇게 양근하고 좀 비교했을 때 양근 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조건이 더 붙으면 이제 두 근의 합 원래 모르던 이 부분까지도 이제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절대값이 같게 되면 뭐 0이 되겠고 음수 쪽이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부호가 결정이 되게 되면 두근 합, 두근 곱 두 개의 항목을 조사한다. 이 항목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좀 양수 조건인데 그러면 뭐 합했는데 음수 이렇게 쓰진 않은 거니까 이건 너무나 이제 부호 자체는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실근의 부호가 나오면 두근 합, 두근 곱 이 항목에 대해서 부호를 좀 조사하겠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해가면서 이론 학습을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실전 예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좀 처리하면 이론 학습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좀 풀어가면 가볍게 끝나는 내용이 되겠고 알파 베타 해주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2하고 마이너스 4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제 구해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이 됐고 뭐 세 번째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요 이론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학습해 가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2분의 3 제곱하니까 4분의 9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처리니까 플러스 8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2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나요? 41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도 절대값을 쓰니까 2분의 루트 41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알파 베타에다가 앞쪽에는 알파가 돼 있고 뒤쪽은 베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런 형태 이런 것은 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됐으면 이런 건 뭐 통분하는 거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곱셈 공식에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뭐 대입만 좀 잘하면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2였고 합이 2분의 3이었으니까 뭐 제곱해서 4분의 9에다가 더하기 4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에다가 2에다가 16에다가 25가 되는 거예요.
4분의 25죠. 어이구, 그냥 25만 쓰려고 했습니다. 4분의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분의 25에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식들을 좀 정리할 때 지금 이제 좀 이쪽에서 예를 들진 않았지만 차수가 높은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2차, 3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차수 높은 식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주어진 2차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차수를 좀 낮춰간다라는 얘기를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많은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인 그런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2차 방정식 두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새로운 2차 방정식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제곱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거면 일단 뭐 두군 합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열심히 좀 두 개를 좀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에다가 알파 베타가 1 이런 것 좀 구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0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군의 좀 곱을 열심히 하게 되면 2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2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곱하기 하려면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어떻게 좀 센스 있게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4 더하기 알파 이런 부분들이 4 더하기 베타 이렇게 좀 식을 좀 이용해 가면서 좀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좀 이용하게 되면요. 16에다가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냥 전개해서 차수 높아지는 것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16에다가 두근의 합이 4였으니까 또다시 16 곱은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계산해주면 그럼 이제 33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걸 가지고 또 다음 2차 방정식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두근 합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2x 두근 곱 나왔으니까 33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식은요, 요거 좀 두근의 좀 합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된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좀 이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그냥 무난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역수했을 때 두근의 합이니까 이제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계산해서 그냥 곧바로 4 써도 되는데 안 되면 뭐 이렇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도 무난하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16에다가 빼기 2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분의 두분의 합됐으니까 여기 좀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뭐 곱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좀 그냥 곱하기 하는 게 좀 불편하죠.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베타분의 1이라는 것을 알파 이렇게 처리된다. 식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건 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차수가 또 좀 높아지는 거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좀 뭐 해야 되죠? x제곱은 뭐 4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좀 4알파를 좀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5알파 마이너스 1 5베타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변형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뭐 사실은 뭐 그냥 곱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25 알파 베타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알파 베타가 1이었으니까요.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4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20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x제곱 두근의 합 가르쳤으니까 마이너스 18x 두근의 곱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방정식을 좀 만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가요? 좀 그럴싸해졌나요? 자, 이제 우리가 풀이하는 데 있어서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뭐 이 부분 알아가는 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식들을 만들어 갈 때 중간중간 요 부분들을 그냥 전개하지 않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전개해가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냥 전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역수합도 이제 곧바로 좀 4를 쓰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할 때
계수가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곧바로 계산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이론 학습을 잘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이번에는 뭐 그냥 보여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곱하기 할 때도 이게 좀 역수도 있고 그냥도 있어서 불편한데, 이게 지금 두 분의 곱에 이제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바꿔가는 센스. 그 다음에 또 차수가 높아져 있으니까 2차식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4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5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할 수 있는지. 물론 잘 안 되면 또 그냥 전개해서 역시 뭐 곱셈공식, 활용식 형태로 좀 변형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이제 센스 있게 좀 대처해가면서 우리가 좀 식을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가면서 좀 학습을 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실력 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연습장 펴놓고 복습을 통해 가면서 좀 실력을 조금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13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 알파 베타 딱 조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알파 마이너스를 베타 마이너스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을 때 앞쪽에서 풀었던 것처럼 두 근 합, 두 근 곱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번엔 좀 새로운 방법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f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는 0, 이렇게 fx는 0을 하는 이제 방정식의 근을 좀 알파 베타라고 좀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요, 이렇게 이제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x 플러스 1이 뭐지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이거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식. 요게 이제 1번 형태의 좀 답이 돼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좀 열심히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은 0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가 좀 소거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x 좀 소거가 되겠고, 그럼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되니까 다시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식이 좀 간단해졌는데요. 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서 풀이를 좀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을 풀 때는 또 역시 2분의 1x 이렇게 처리되는데, f가 이제 2x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2x가 또 알파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은 또 2분의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2x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뭐 4x 플러스 3 이꼴 제로, 뭐 이런 형태의 좀 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뭐 주어진 식을 또 x 4로 좀 나눠서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식. 그 다음에 이제 역수되는 것은 뭐 요 3번 형태는 이제 f에다가 좀 x분의 1 이렇게 근 역수 형태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분의 1은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x는 이꼴 알파분의 1 이렇게 돼서 역수 모양 되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은 뭐 자주 생각해주면 이제 식을 좀 거꾸로 써가는 그런 형태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게 되게 되면 근 모양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1차 형태의 변형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좀 역수는 좀 약간 특수한 변형이고요. 이런 형태 이제 변형들을 대체해가는 거 좀 학습해가면 효율적인 풀이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앞쪽에서 풀었던 거는 뭐 조금 다르죠. 2알파에 뭐 베타, 알파 베타만 동시에 등장하고 이런 것도 조금 좀 불편하지만, 지금 이런 식들은 좀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다는 사실 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는 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곧바로 뭐 시험 문제 이제 그냥 나오는 형태, 2차 방정식이 두근 합, 두근 곱 이렇게 좀 가르치는데, 완전 이제 새로운 식의 두근 합과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이런 거는 뭐 처음에는 무지 낯설 수 있지만요, 이 부분들이 매우 쉽습니다. 위쪽 식에서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f 알파 이렇게 0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뭐 새로운 식도 여기 f 가로 안쪽에는 요 값이 이제 알파 이렇게 되게 되면 거죠. f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근이라는 것은 이항시키고 나누게 해주면 알파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니까, 뭐 새로운 식의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그러면 이제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처리해 준 거니까, 뭐 두 근의 합이 4로 나와 있으니까요, 3분의 6 돼서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뭐 곱을 구하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뭐 여기 또 4에다가 여기 또 4에다가 8에 9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쳐서 최종 답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가는 거니까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예 앞쪽에서 근 모양 자체에서 이렇게 내용해서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라는 사실만 알면 그 다음에 뭐 합곡 구해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이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해서 확실한 풀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15번 유리계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근이 2-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너무너무나 쉽게 뭐 한 근 자체가 2-루트 3 되어 있다면 다른 한 근은 2+루트 3 이렇게 되겠고 두 근을 제말 때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4가 나오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처리해주면 -a예요. 그래서 이제 a 값 구하겠고 두 근의 곱하게 되면 4-3에서 1 이렇게 되는데 뭐 a분의 c 이렇게 처리니까 지금은 이제 b가 됩니다 해서 ab 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차 방식 직접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면 b 값이 1이었으니까 x제곱에다가 a 값이 -4니까 -4x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다시 b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랬을 때 두 근의 제곱합을 구해달라. 여기 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까요? 뭐 4 이렇게 해주면 알파 베타는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곱합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뭐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번 좀 색다르게 할까요? 이곳에서 2차 식을 좀 이용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을 또 뭐로 쓸까요? 4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도 뭐 4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되면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 곱은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16에다가 1을 빼서 그러면 답은 뭐 14 이렇게 좀 써져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좀 재미나게 뭐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곱셈공식을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해서 해도 된다 이런 것을 뭐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너무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 있는 형태로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은 2차 방정식이 실계수 되어 있고요. 뭐 한 근이 1 플러스 2i 또 다른 근은 1-2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 근의 합해서 a 처리가 되겠고 두 근의 실제 합하면 2 되겠고요. 두 근 곱하면 b 되겠고 두 근 곱하면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2i 하고 1-2i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됐습니까? 해서 이제 정답 5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뭐 간단하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중요한 부분들은 실계수의 복소수 이렇게 나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켈레근을 갖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풀이 뭐 이렇게 좀 이론들을 좀 연결시켜서 확실하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이론들 철저하게 좀 점검해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예제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주어져 있을 때 m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1 플러스 루트 3 되어 있으면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다 라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유리수 계수다 라고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근은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정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수가 나니까요. 두 근의 곱 이런 부분들이 이다라는 이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풀이죠. 고등학교 풀이 그럴싸하게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파를 구하게 되면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3-1 2분의 2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 처리되고 이거 약분한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 그리 됩니다. 혈렉은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3 돼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었는데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게 이제 근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m 값을 구하려면 두 근에 좀 합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합을 하게 되게 되면 결과는 이제 2m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소거되고 2m은 이퀄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 값은 루트 3 해서 우리가 좀 m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n 값이 뭐로 나왔습니까? 무리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계수 이런 조건은 이제 아니었다. 이런 항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켈레근을 배워서 학습을 했지만 역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자 조건이 있을 때 켈레근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풀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이 바른 풀이다. 이런 사실 확실하게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18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두근 B가 5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을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놓는데 5대 3이라는 이런 조건을 좀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5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좀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뭘 알아볼까요? 두근의 좀 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근의 곱을 좀 먼저 이렇게 딱 처리해주면 이제 15알파 제곱이 135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알파 제곱이 이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9가 되는 건가요?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근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연수 m이라는 것까지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두근의 좀 합을 하게 되면요, 5알파하고 3알파를 좀 더하게 해서 8알파 값이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두근의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 m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m 값이 뭐 자연수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에다가 여기다가 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38이 24는 이꼴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돼야 m 값이 24 이렇게 돼서 자연수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 자연수 m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군요. 그렇지 않은 거니까 아니면 좀 그것도 좀 반대가 돼서 문제 조건에 안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기본 틀 자체에서는 5알파, 3알파 나와서 풀어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조건에 맞춰서 알파 값 2개 나온 것 중에 이제 그중에 이제 부호를 좀 찾아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2차 방정식 두근 차가 5가 돼 있을 때 K값을 구해달라. 차 돼 있을 때 이걸 뭐 알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근과 계수 관계 씁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가능은 좀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때 제곱은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바른 풀이다. 예,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 자체가 문제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에서 이게 3이니까 9가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아이고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 8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차가 5라고 했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뭐 25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뭐 8K는 이꼴 그러면 이제 16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K 값은 자연스럽게 2였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근차 이렇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건 이제 곱성공식 활용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이용해서 풀이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가 되는데 2차 방정식에서 잘 나온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A 값이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근이 모두 양이다 라는 조건 나왔을 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근이 뭐 부호죠. 일단 이제 먼저 판별식을 좀 조사해야 됩니다. 판별식은 4분의 D를 쓰게 되면 A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도 인수분해하면 이제 A 마이너스 E,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두근이 모두 양이라면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좀 나와야 되겠죠.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좀 나오겠고요. 두근이 이제 모두 양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 문제 풀 때는 두근의 합 이런 거 조사하는 겁니다. 2의 이 부분 양수 되겠고 두근의 곱 처리하게 되면 A 플러스 2 되는데 역시 또 양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런 조건에서 A 값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것들 이제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범위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세 개의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렇게 2보다 크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근이 모두 음이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그냥 판별식 뒤에 한 부분들은 이제 똑같이 범위 나오겠습니다. 그죠? A-2,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표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두근의 합이 2A 되는데 음수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0보다 작다 해서 반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음수 곱하기 하더라도 A 플러스 2는 이제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셋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은 그러면 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군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렇게 됐을 때는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A 플러스 2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a 플러스 이 부분들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이곳에서 그냥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근만이 0이다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두 군에 곱해주면은 그냥 뭐 4번 문제 풀이할 때는 그냥 가볍게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a 플러스 2 되는데 한근이 0이니까 결국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그냥 마이너스 2에서 가볍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부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 문제에 맞춰서 계산해 가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되셨죠? 그럼 한근만이 0이다 이런 부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 형태에 좀 맞춰서 뭐 두 분이 곱했을 때 한근이 0이면 계산비가 0이 되겠죠.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어진 부분들 약간의 좀 생각을 해가면서 분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과정 2차 방정식 근과 관련된 것들 다양한 형태, 다양한 표현들이 좀 등장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기초이론 공부들을 그냥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교과서적인 거 이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론들까지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을 좀 쌓아서요. 그때그때 이제 좀 대체해갈 수 있는 능력들 좀 키워서 실력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20번 마지막 예제였고요. 이 학습을 통해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2차 방정식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